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주요 법안 통과에 필요한 상원 필리버스터 60표 요건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필리버스터죠. 필리버스터 없애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 근데 특별히 민주당에서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필리버스터 없애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 신분증 제시 의무화 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비롯해서 주요 입법 우선순위 법안들을 추진하기 위해 상원 규칙 개혁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지금 상원의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은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발목 잡히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거는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놈의 필리버스터 좀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원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에다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폐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 그것도 아주 멍청한 바보다.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취임하자마자 몇 분 안에 필리버스터 없애고 급진 좌파 주 2곳, 민주당 상원 의원 4명, 수많은 하원 의원, 대법관 21명, 불길한 숫자 13명이 아니라 21명, 이길 수 없는 선거인단 득표수, 이게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다 라고 가로 열고 설명까지 해주고요. 선거인단 득표수, 압도적인 득표율 등 우리나라를 파괴하는데 혈안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쥐면 필리버스터를 없앨 거다. 근데 왜 공화당은 바보같이 본인들이 필리버스터를 없애지 않겠다라고 주장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동조하는 마가 유권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100년이 넘은 전통이긴 하지만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를 보호해주자라는 아주 거룩한 취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데 이것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필리버스터 폐지할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취임하자마자 그렇게 할 거다. 몇 분 안에. 그렇게 되고 급진 좌파 주 2곳. 급진 좌파 주 2곳 이야기하는 데가 결국은 어디겠습니까? 민주당 상원 의원 4명, 수많은 하원 의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워싱턴 DC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이 2곳을 주로 승격시킬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워싱턴 DC는 지금 90%가 민주당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푸에르토리코도 60, 70%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곳을 주로 승격을 시키게 되면 각각의 상원 의원 2명씩이 배당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가 상원 의원이 100명인데 10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개가 주가 되면. 그리고 2개가 주가 되면 또 하원 의원도 또 추가로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각 지역에서. 물론 이제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연방 하원 의원은 한 자리씩밖에 배정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대법관을 21명으로 늘릴 거다. 이른바 코트 패킹이라는 걸 하겠다라는 이야기. 지금 이재명도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대법관 숫자를 갖다가 20몇 명으로, 26명인가로 늘린다면서요. 24명인가? 어쨌든 간에. 대법관 숫자를 늘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의 보수 성향, 진보 성향이 섞여 있는 비율을 갖다 완전히 깨버리고 완전 진보 성향으로 대법관을 다 채워버리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사법부를 점령해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선거인단 득표수. 결국은 미국은 간접선거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에서 투표하고 그 주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선거인단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선거인단이 워싱턴 가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근데 이 선거인단을 가지고 선거인단 득표수를 가지고 결국은 조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를 워싱턴 DC하고 푸에르토리코 2개를 주로 승격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은 거기에 늘어나는 연방 상원 의원 숫자가 다 민주당 사람들이 될 거니까 상원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대법관들을 갖다가 늘려가지고 사법부를 장악을 하면서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벌어지면 계속 소송해가지고 사법부에서 계속 때려치게 만드는 사법부를 무기화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 뻔해 보이는 것이고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기회만 오면은 필리버스터 없애고 그러한 과감한 행동을 할 텐데, 아니, 공화당 사람들은 왜 바보같이 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느냐? 싸워야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공화당 다시는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슬프게도 나는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이 될 거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러한 대학살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들은 물론이고 그저 방관만 했던 모든 공화당원들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게 될 거다. 위기에 처한 것은 공화당이 아니라 우리나라다. 필리버스터 폐지하고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라.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다 오늘 올려놓은 글입니다. 위기에 처한 건 공화당이 아니라 이 나라다. 예, 미합중국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공화당 의원들은 당장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켜라. 또 한 번 얘기한 것인데, 과연 상원이 움직일 수 있는가? 냉혹한 현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상원 지도부, 특히 이 존 튠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개혁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의사규칙 담당관인 의회 사무총장 해고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한답니다. 해고 안 한답니다.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이른바 그 예산 조정 절차, reconciliation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도 그런 방식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한 자리가 바로 의회 사무총장입니다. 버드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버드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거를 정상적인 법안으로 통과시키지를 않고 예산 조정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이것이 예산 조정 방식으로 처리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사람이 연방의회 의원들이 아니고 국민들이 선출하지도 않은 의회 사무총장이 그거를 담당하고 있다. 근데 이 사무총장이 지금까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해라. 그 해고할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존 튠 원내대표한테 있습니다. 다수당 원내대표한테. 맘만 먹으면 언제든 해고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의회 사무총장을 누가 맡고 있느냐? 버락 오바마 때 임명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때 임명받았던 민주당과 가까울 수도 있는, 알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사람이 지금 계속 공화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해고해라, 쟤. 그런데 안 하겠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없애라. 안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근들과 보수 활동가들 중에 일부가 튠 주지사를 비판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이 존 튠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맥스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많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이 튠 대표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반대한다기보다는 상원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일부 상원 의원들은 튠 대표가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법안과 통과될 수 없는 법안에 대해서 백악관한테 아주 솔직한 입장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옹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튠이 나쁜 놈이 아니고 얘는 그냥 솔직한 놈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과반수는 모여야 통과시키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데 이 법안은 공화당에서 과반수 50명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백악관한테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예. 지금 상원 의원들의 분위기는 뭐냐면 적어도 존 튠은 솔직한 놈이다.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솔직한지는 모르겠는데 의지는 없다. 의지박약.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존 튠 대표가 의지가 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동료 상원 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일을 했을 텐데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 저희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튠 원내대표의 해임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원 의원들의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그러한 조치가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뉴스맥스는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 안 듣는다고 존 튠 상원
원내대표 갖다가 해임해라, 저 사람 해임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라라고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그러면은 오히려 반발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의회고 행정부는 행정부인데 왜 행정부 수반이 우리 의회 일에 감나라 콩나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당신만 국민들 선택을 받았냐. 우리도 국민들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표들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의원들의 움직임이나 행동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거나 논의를 서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하지만 간섭을 하고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현재 지금 상원 공화당의 분위기는 필리버스터는 어떻게든 지켜줘야 된다라는 분위기. 실제로 지난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그런 일례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필리버스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진을 했었는데 필리버스터 없애려고. 근데 그때 두 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크리스텐 시네마라는 애리조나주에 있는 연방 상원의원하고요. 뭐 지금은 전직이 됐으나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매일 방송 거의 매일 이분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 있는 상원의원 한 명, 민주당 상원의원인데 이 둘은 결국은 필리버스터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없애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이었는데 필리버스터를 없애지 않게끔 역할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정계를 떠났습니다. 그냥 은퇴를 했습니다. 임기 마치고. 그런 것을 보면은 이 필리버스터를 지켜내는 것이 이제 정치적인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그러한 것이죠. 거룩한 의미, 그러니까 뭐 소수의 목소리가 보존이 돼야 되고 다수가 입법 횡포를 부리지 않게끔 안전장치로서의 필리버스터의 그 거룩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없애면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시했던 것처럼 의회 사무총장을 해고하고 예산 조정 방식을 통해서 급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법들은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존 원내대표가 그냥 됩니다 안 됩니다라는 방관자 같은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비판과 지적은 존 의원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